서울에서의 일정은 김서연에게 단순한 가족 여행으로 시작되었다. 2024년 봄, 대학 입학을 앞둔 19살의 김서연은 인천의 집을 벗어나 부모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부모의 이름은 김재호와 박미숙이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맞벌이를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온 평범한 중년 부부였고, 서연은 그들의 외동딸로 자라왔다. 이 여행은 입시가 끝난 뒤 처음으로 맞는 긴 휴식이었고, 가족에게는 오랜만에 일정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기회였다. 서연은 이 여행을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여전히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여행 첫날의 기억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연장이었다. 숙소를 정리하고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 가족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하루를 보냈다. 서연의 관심은 특정 장소보다도 부모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머물러 있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는 늘 바빴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식탁 위의 대화보다 일정표 속에서 더 자주 등장했다. 이번 여행은 그 공백을 메우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스스로를 이제 막 어른의 문턱에 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 역시 그런 서연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청계천 인근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은 그날의 유일한 기록이었다. 즉석에서 인화된 작은 자석 사진은 흔한 관광 기념품에 불과했지만, 김재호는 그 사진을 받아든 직후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은 그 미묘한 변화가 우연일 것이라 생각했다. 여행지에서는 누구나 예기치 않은 감정에 휩싸일 수 있고, 사진 한 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김재호가 사진을 바로 보이지 않고 조용히 보관한 일은 서연의 기억 속에 남았다. 그것은 불편함이라기보다 설명되지 않은 어색함에 가까웠다. 서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은 디지털 파일을 확인하며 사진을 정리했다.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일은 서연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동안 가족과 관련된 게시물은 많지 않았고, 이번 여행을 계기로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서연은 사진을 확대하며 밝기와 색감을 조정했고, 그 과정에서 사진의 배경 일부가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요소였지만 서연은 그 배경을 이상하리만큼 오래 바라보게 되었다. 사진 속 배경에는 공공 게시물이 붙어있는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흐릿하게 보이는 종이 한 장과 인쇄된 얼굴, 그리고 알아볼 수 있는 형식의 문구가 있었다. 즉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서연은 그 구성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보아온 형식, 도시의 어느 구석에서나 마주칠 수 있는 종류의 안내물이라는 인식이 먼저 떠올랐다. 그 위화감은 강렬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집중을 붙잡아 두기에는 충분했다. 서연은 부모에게 사진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여행의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예민해졌을 뿐이라는 생각을 되뇌었다. 하지만 김재호의 태도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다. 일정이 빠르게 정리되었고 계획에 없던 휴식 시간이 늘어났다. 박미숙 역시 이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듯 보였다. 서연은 그 변화를 단정할 수 없었지만 가족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서연의 일상은 늘 명확한 틀 안에서 유지되어 왔다. 학교, 학원, 집이라는 반복적인 구조 속에서 성장했고 부모의 보호와 관리 아래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다. 부모는 늘 안정과 안전을 우선시했고 서연 역시 그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 그렇기에 이 여행에서 느껴지는 작은 어긋남은 서연에게 낯설고 불안한 신호로 작용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 쌓여갔다. 사진을 다시 확인하던 서연은 그 배경에 담긴 인물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애썼다. 흐릿한 인쇄물 속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닮았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낯설지 않다는 감각이 반복되었다. 서연은 그 감각을 애써 무시하며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이 여행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연에게 이 시점의 부모는 여전히 부모였다. 김재호는 묵묵히 가족을 책임져온 가장이었고 박미숙은 현실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서연의 성장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서연은 그날의 어색함을 개인적인 기분 탓으로 돌렸다. 여행이라는 비일상 속에서 생긴 작은 흔들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의 사진은 서연의 삶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였다. 아직 서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다고 믿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유지되어 온 질서와 신뢰가 아주 미세한 틈을 드러낸 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그 사진은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다. 확대된 화면 속 배경은 처음에는 의미 없는 요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에 자리 잡았다. 사진을 다시 불러오는 일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검증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에 가까웠다. 게시물로 올리기 전 서연은 여러 번 화면을 들여다보았고 그 과정에서 배경에 붙어있던 종이의 구성과 형식이 점점 또렷해졌다. 공식 기관의 양식과 비슷한 배열, 오래된 인쇄물에서만 느껴지는 질감, 그리고 눈에 띄는 한 문장. 실종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인식 속에 남았다. 서연은 그 종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게시물을 올렸다. 마음 한편에서는 단순한 우연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공지와 전단이 붙고 사라진다. 그중 하나가 사진 속에 우연히 담겼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서연의 시선은 이전과 달라졌다. 무심코 지나치던 공공 게시물, 벽면의 종이, 안내판의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관심이라기보다는 경계에 가까웠다. 같은 날 오후, 가족의 이동 동선은 계획보다 단순해졌다. 일정이 줄어들고 체류 시간이 짧아졌다. 김재호는 불필요한 외출을 피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바꾸었고 박미숙 역시 그 결정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 변화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받지 못했지만 이전과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었다. 부모의 판단은 늘 현실적이었고 그에 대해 서연은 질문을 삼키는 데 익숙했다. 서연의 의식 속에서는 사진 속 배경과 아버지의 태도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자석 사진을 서둘러 보관한 일, 디지털 파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는 태도, 일정 변경의 연속성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서연은 그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피하고 있다는 인상만은 분명하게 남았다. 피로감이나 컨디션 문제라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서연은 다시 사진을 확인했다. 확대된 화면 속 종이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위에 인쇄된 얼굴의 윤곽은 이전보다 또렷하게 인식되었다. 명확한 유사성을 주장할 수는 없었으나 익숙함이라는 감각은 점점 강해졌다. 서연은 그 감각을 신뢰하지 않으려 애썼다. 자신의 기억 속에는 유년기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정보는 가족이 제공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않는 친숙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우연히 부모보다 먼저 숙소 근처에 도착했다. 잠시 뒤 도착한 부모의 분위기는 낮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김재호의 시선이 주변을 더 자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불안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태도였다. 박미숙 역시 서연의 게시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사진 이야기를 꺼내는 일도 없었다. 그 침묵은 평소와 다른 종류의 공백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다시 한번 사진을 자세히 살폈다. 게시물에는 이미 여러 반응이 달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댓글보다 원본 이미지에 집중했다. 배경의 종이는 실종 아동을 알리는 전단과 유사한 구성이었고 그 형식은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은 유형이었다. 나이, 이름, 연락처, 그리고 작은 사진. 모든 요소가 그 가능성을 강화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머릿속에서만 반복했다. 다음 날 오전, 가족은 다시 도심으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서연은 전날 사진 속 위치를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그 장소와 가까운 구역에서 다시 한번 전단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서연이 그 가능성을 인식하기도 전에 김재호는 동선을 바꾸었다. 특정 구역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한 선택이 반복되었다.
서연은 그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에 가까운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 의문은 결국 확인으로 이어졌다. 서연은 부모와 떨어진 짧은 시간 동안 사진 속 배경과 유사한 구조물을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동일한 형식의 전단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전날 사진 속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구성, 같은 유형의 문구, 그리고 같은 얼굴.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전단은 실제했고 사진 속 배경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이 부모와 다시 합류했을 때 김재호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져 있었다. 전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정황은 분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김재호가 해당 전단을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행동은 설명 없이 이루어졌고 이유 또한 즉각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서연의 인식 속에서 그 장면은 명확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김재호가 전단을 없앤 이후 제시한 설명은 서연을 완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보호를 이유로 내세운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맥락에서는 어긋나 있었다. 공공 게시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단순한 배려의 범주를 넘어선 선택이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인식했지만 즉각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가족 관계에서 충돌을 만드는 일은 서연에게 늘 마지막 선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자리를 잡았다. 설명되지 않은 행동, 회피되는 정보, 반복되는 일정 변경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사진 속 전단과 실종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직 그 의미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 채 불안과 의문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전단 속 얼굴을 잊지 못했다. 이름도 구체적인 정보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얼굴은 서연의 인식 속에서 점점 선명해졌다. 단순한 동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의 근원으로 남았다. 가족 여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이미 이전과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은 조용히 서연의 삶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연의 게시물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다. 여행 사진 하나가 특별할 이유는 없었지만 사진 속 배경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이나 농담에 가까운 반응들이 이어졌다. 배경에 붙은 종이가 무엇인지 우연히 찍힌 것이냐는 정도의 가벼운 언급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졌다. 누군가는 사진 속 종이가 실종 아동 전단처럼 보인다고 적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얼굴이 서연과 닮았다는 말을 남겼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비슷한 반응이 반복되자 서연의 마음속에서도 무게가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알림은 끊임없이 도착했다. 친구들의 메시지는 더욱 직접적이었다. 장난처럼 시작된 말들은 점점 구체적인 의문으로 바뀌었고 닮았다는 표현은 점차 확신에 가까운 뉘앙스를 띠었다. 서연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사진 속 얼굴은 흐릿했고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그 노력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그날 이후 서연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대부분은 부모가 들려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정한 사건이나 장소에 대한 명확한 장면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사진 역시 많지 않았다. 집에 걸려있던 액자 속모습은 대부분 초등학교 이후의 것이었고 그 이전의 기록은 드물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 바쁜 부모 아래에서 자라며 기록이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공백이 눈에 띄게 느껴졌다. 서연은 부모에게 어린 시절 사진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려 했다. 직접적인 의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 질문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김재호는 사진이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했고 박미숙 역시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두 사람의 설명은 일관되었지만
그 일관성이 오히려 서연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서연은 그 반응을 즉각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가족에게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서연에게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질문 하나에 돌아온 회피는 마음속에 남았다. 서연은 그날 이후 사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부모의 태도는 더욱 조심스러워진 듯 보였다. 서연의 휴대전화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게시물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기색이 분명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다시 한번 전단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전의 사진 속에서 보았던 형식과 동일한 전단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얼굴, 동일한 문구, 그리고 오래된 날짜. 그 전단은 단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단순한 우연이라는 해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의 반응은 그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 서연이 전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재호와 박미숙은 특정 장소를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선택을 반복했다. 일정의 흐름은 점점 단순해졌고 외부와의 접촉은 최소화되었다. 서연은 그 변화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그 방향이 분명히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서연은 부모와 함께 이동하던 중 동일한 전단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사진 속 배경이 아니라 분명한 형태로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전단 앞에서 서연은 부모의 반응을 관찰했다. 김재호와 박미숙의 태도는 즉각적으로 경직되었고 감정의 변화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명확했다. 그 모습은 우연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전단을 게시하고 있던 인물의 존재 역시 서연의 인식을 흔들었다. 그 인물은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처럼 보였고 전단 하나하나에 담긴 집요함이 느껴졌다. 그 집요함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포기하지 못한 감정의 결과처럼 인식되었다. 서연은 그 인물을 향한 부모의 반응에서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을 감지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을 향한 경계와는 다른 종류의 반응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의문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 배경, 반복되는 전단, 자신의 얼굴과 닮았다는 주변의 반응, 그리고 부모의 일관된 회피와 긴장. 모든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서연은 그 흐름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에 기대지 않았다.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지만 방향성만큼은 또렷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 방향이 자신이 알고 있던 삶의 바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가족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던 시간은 이미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서연의 일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문들이 쌓여갔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모르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조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가? 그 질문들은 아직 소리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서연의 인식 속에서 분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 시점부터 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흐름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었다. 서연의 의심은 더 이상 추상적인 불안에 머물지 않았다. 몇 차례 반복된 회피와 침묵, 그리고 명백히 드러난 전단의 존재는 서연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방향은 불편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서연은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이 머무는 공간 안에서 그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축적된 의문이 도달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김재호의 외투는 별다른 의미 없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 외투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루 동안 아버지가 계속해서 지니고 다녔던 무언가를 품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전에 전단을 접어 넣는 장면을 보았다는 기억이 떠올랐고
그 기억은 확신에 가까운 형태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외투 속에서 종이의 감촉을 확인했다. 전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제거되었다고 했던 말은 거짓이었고 숨겨졌을 뿐이었다. 전단을 펼쳤을 때 서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날짜로 향했다. 실종 시점은 2005년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숫자는 서연의 생년과 정확히 겹쳐졌다. 단순한 유사성이라고 넘길 수 없는 일치였다. 그 순간 서연은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수행했다. 나이, 시간, 기억의 공백, 그리고 사진의 부재. 모든 요소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정렬되고 있었다. 전단 속 아이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인쇄된 선 하나하나가 서연의 인식 속에서 또렷해졌고 닮았다는 감각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워졌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그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전단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그 행동은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에 가까웠다. 전단을 통해 얻은 정보는 서연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다른 경로를 요구하고 있었다. 서연은 부모의 디지털 기록을 떠올렸다. 오래된 사진, 과거의 게시물,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흔적들. 서연은 김재호의 온라인 계정을 확인했다. 수년간의 기록은 정제되어 있었고 가족 중심의 이미지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의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점은 분명했고 그 이전의 공백은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몇 장 남아있는 초기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은 전단 속 아이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이 시점에서 서연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오랫동안 축적된 단서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자신이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시작이 왜곡되었고 그 왜곡이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서연은 부모가 머무는 공간에서 들려오는 낮은 음성을 인식했다. 그 음성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대화를 의도적으로 엿들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언급되는 단어들은 우연히 흘려들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실종, 질문,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판단. 그 조각난 문장들은 서연의 인식을 확정짓는 마지막 요소가 되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재호와 박미숙은 자신을 키운 사람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시작부터 바꾼 사람들이었다. 그 두 가지 사실은 동시에 존재했고 어느 하나로만 규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법과 거짓이라는 요소는 어떤 감정으로도 상쇄될 수 없었다.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진실을 미루는 일에 불과했다. 서연은 자신이 들은 것과 본 것을 토대로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형태였다. 더 이상 아이로 대우받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자각이 분명했다. 부모의 반응은 서연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각적인 부정, 불완전한 설명,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 보호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지만 그 단어들은 서연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진실을 흐리는 장치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 설명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 동의와 선택, 그리고 진실의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권리였다. 서연은 자신의 정체성이 거래되었고 선택권 없이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사실은 분노보다는 공허함을 먼저 불러왔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쌓아온 모든 기억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서연은 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설명되지 않던 불편함들이 이유를 갖게 되었다는 안도감이었다.
이날 이후 서연의 인식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가족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서연은 더 이상 그 흐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분명해졌다. 전단 한 장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제 서연의 삶 전체를 재구성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연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틀은 급속히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터져나온 균열이었다. 서연이 선택한 방향은 명확했다. 사실을 확인한 이상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감정의 문제와 법의 문제는 분리되어야 했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개인적 비극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 인식이 드러나자 김재호의 태도는 이전과는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다. 설명과 회피의 단계가 끝나고 통제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었다. 보호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던 선택들은 점점 제한의 형태를 띠었다. 일정은 더 이상 공유되지 않았고 서연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차단되었다. 모든 결정은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포장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서연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미숙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전에는 중재자의 위치에 가까웠지만 점차 침묵에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서연은 그 침묵이 단순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내면화된 선택의 결과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침묵이 자신에게 고립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서연은 상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다. 자신이 확인한 사실, 전단의 정보, 디지털 기록의 공백, 그리고 부모의 인정에 가까운 반응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방향은 개인적인 해결이 아닌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다. 서연은 이 사실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 선택은 감정적인 복수나 단절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김재호는 그 선택을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그 감정은 빠르게 왜곡된 논리로 변형되었다. 그동안 제공해온 양육과 보호, 교육과 안정이 하나의 채권처럼 제시되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침묵과 수능이 요구되었다. 서연의 인식 속에서 그 논리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논리가 행사하는 압력은 현실적이었다. 그 시점부터 서연은 명확한 제약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외부와의 접촉은 제한되었고 자율적인 이동과 선택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 상태는 법적인 구금이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 인식은 두려움보다도 깊은 분노를 불러왔다. 서연의 내면에서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자신을 키워온 사람들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애착은 더 이상 신뢰를 동반하지 않았다. 사랑과 범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연에게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하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 간극은 서연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소모시켰다.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졌다. 서연이 선택한 진실의 방향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고 김재호의 통제는 더욱 노골적인 형태로 변했다. 설득은 압박으로, 압박은 위협에 가까운 언어로 치환되었다. 서연은 그 변화가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두려움의 표출임을 직감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재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서연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전까지는 심리적 압박과 통제의 문제로 인식되던 상황이 명백한 폭력의 영역으로 넘어간 순간이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증거로 작용했다. 서연은 더 이상 감정적 연민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서연이 분리된 공간에 머무르게 된 이후 시간의 감각은 무뎌졌다. 그곳에서 서연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의 생각과 마주해야 했다.
혼란과 공포,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상태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 선택할 수 없었던 출발점,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그 공간에서 서연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단어에 기대지 않았다. 그 단어는 보호의 의미를 잃었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대신 법과 제도, 그리고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개념을 떠올렸다. 그것만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판단했다. 감정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곡된 관계는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외부에서는 김재호의 불안이 점점 증폭되고 있었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은 빠르게 붕괴되었고 그 불안은 더 큰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반면 박미숙의 내면에서는 다른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침묵으로 유지해온 균형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의 상태를 인식하는 순간 선택의 기로가 분명해졌다. 이 시점에서 서연의 삶은 더 이상 이전의 연장선에 있지 않았다. 가족 여행이라는 표면 아래 숨겨져 있던 진실은 이제 폭력과 통제라는 형태로 드러났고 그로 인해 모든 관계는 재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이 상황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상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진실을 선택한 대가는 크고 무거웠지만 그 선택만이 자신을 다시 인간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서연이 고립된 상태에 머무는 동안 가족이라는 구조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통제와 침묵으로 유지되던 균형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그 사실은 박미숙에게 가장 먼저 인식되었다. 박미숙은 그동안 선택을 미뤄왔다. 침묵을 통해 상황이 유지되기를 바랐고 감정과 책임 사이에서 판단을 유예해왔다. 그러나 서연이 분리된 상태에 놓인 이후 그 유예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박미숙의 인식은 단번에 변한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서로 충돌했다. 서연을 키워온 시간은 진실이었고 그 시간 속에서 형성된 감정 역시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범죄의 결과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박미숙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김재호의 상태는 점점 통제력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가 유지해온 질서는 두려움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질서는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박미숙은 그 붕괴가 서연에게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식했다. 그 인식은 선택을 강요했다. 유지냐, 종료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냐 방조냐의 문제였다. 결국 박미숙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 상황에서 서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단절은 감정적으로는 파괴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박미숙은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다. 법적 책임, 사회적 낙인,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전면 붕괴. 그 모든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서연을 놓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박미숙의 선택은 조용히 실행되었다. 갈등이나 설득의 과정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 선택의 결과로 김재호의 통제는 중단되었고 상황은 일시적인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박미숙은 그 틈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했다. 서연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명확했다. 지금 이 구조를 떠나야 하며 외부의 공적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침에 가까웠다. 박미숙은 감정적 설득이나 용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고 서연에게 선택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했다. 그 태도는 이전의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책임 인식이었다. 서연은 그 선택 앞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했다.
분노와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박미숙의 행동은 그 감정 위에 또 다른 층위를 형성했다. 배신과 보호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서연은 혼란을 느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이전과 달리 판단을 마비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명확한 방향성을 부여했다.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서연은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다. 전단, 사진,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되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나 파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열쇠였다. 서연은 그것들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그 증거들은 보호수단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이탈은 감정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는 행위 자체가 미련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미숙 역시 붙잡지 않았다. 그 선택이 서연에게 남길 상처를 알고 있었지만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한 결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합의가 존재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마지막 책임이라는 합의였다. 서연이 외부로 향하는 동안 내부에서는 또 다른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다. 박미숙은 김재호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가 다시 통제력을 회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 조치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였다. 상황을 방치하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박미숙은 그 결과에 대해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서연이 떠난 이후 박미숙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다. 보호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되었고 침묵의 공범이 아니라 진실의 증인이 되었다. 그 전환은 늦었지만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박미숙은 서연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자신의 마지막 역할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서연은 외부로 나아가며 이전과는 다른 감각을 경험했다. 불안과 공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감정 위에 명확한 목적의식이 자리 잡았다. 이제 자신은 숨지 않을 것이며 설명되지 않은 존재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이었다. 서연의 삶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던 구조는 해체되었고 개인으로서의 서연만이 남았다. 이 선택은 서연에게 자유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절차와 고통, 그리고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은 이전의 거짓된 안정과는 달랐다. 적어도 그 위에는 진실이 존재했다. 서연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미숙은 남겨진 공간에서 모든 결과를 감당할 준비를 했다. 후회와 책임, 그리고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꼈다. 그것은 용서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의 잘못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었다. 동시에 통제받는 대상도 아니었다. 이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고통스러웠지만 명확했다. 진실을 향한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서연이 공적 절차의 문 앞에 섰을 때 그 선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와 있었다. 개인의 결단은 제도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감정은 사실 확인의 대상이 되었다. 서연이 제공한 자료들은 즉각적으로 분류되었다. 전단에 기재된 정보, 연도와 나이의 일치, 온라인 기록의 공백, 초기 사진의 구조적 유사성은 하나의 가설을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자신이 겪은 일을 개인의 비극으로만 남기지 않겠다는 판단을 유지했고 그 판단은 절차를 가속하는 근거가 되었다. 조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연의 진술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되었고 기억의 공백은 추정이 아닌 확인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감정의 진폭은 최소화되었고 사실의 일관성이 우선되었다. 서연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문서로 전환되는 경험을 했다. 이름, 생년, 보호자, 거주 이력, 이동 경로가 하나의 목록으로 배열되었고
그 배열은 지금까지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 재구성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필요한 과정이었다. 동시에 전단을 오랜 기간 게시해온 인물의 정보가 확인되었다. 수년간 동일한 형식의 신고와 문의가 반복되어 왔고 중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그 집요함은 우연이 아니었다. 조사체계는 그 지속성을 신뢰의 근거로 삼았고 해당 인물과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서연은 그 연결이 의미하는 바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이 외면해왔던 또 다른 삶의 축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소환되고 있었다. 확인은 과학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생물학적 연관성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었고 데이터로 판별되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서연은 김서연이기 이전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은 전단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했다. 실종 당시의 연령, 현재의 나이, 그리고 유전자 정보는 오차없이 맞물렸다. 그 순간 서연의 인식은 확정되었다. 의심의 단계는 종료되었고 사실의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와 함께 또 다른 절차가 병행되었다. 서연이 제공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김재호와 박미숙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로 분류되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행위와 신분 위조, 그리고 최근의 통제와 폭력은 별개의 사안으로 기록되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전달받았을 때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 안도와 불안, 정의와 상실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러나 절차는 개인의 감정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실종 전 가족과의 연결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 통지는 서연의 삶을 두 개의 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중단되었던 시간이었다. 두 시간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이게 되었다. 서연은 그 연속성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부모와의 접촉은 절차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감정의 폭발이나 극적인 전환은 없었다. 대신 오랜 시간 축적된 상실과 기다림이 조심스럽게 교차했다. 서연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낯설지 않은 요소를 발견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친연성은 감정이 아니라 인식의 형태로 다가왔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의 결과였다. 서연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형성되었다. 한편에서는 이제야 돌아온 이름과 연원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을 키운 시간의 무게가 존재했다. 김재호와 박미숙에 대한 감정은 단절로 정리되지 않았다. 범죄와 양육, 거짓과 애정은 동일한 시간대에 공존해 있었고 그 공존은 쉽게 분해되지 않았다. 서연은 그 복합성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절차는 계속되었다. 서연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었고 선택 가능한 경로들이 제시되었다. 어느 경로도 강요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서연의 의사였고 그 의사는 충분한 정보 위에서 형성되어야 했다. 서연은 그 점에서 이전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음을 느꼈다. 더 이상 대신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결정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었다. 동시에 김재호와 박미숙의 상태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졌다. 조사와 분리는 진행 중이었고 사안의 중대성은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처벌의 필요성과 개인적 애착은 분리되어야 했다. 서연은 그 분리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분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했다. 서연은 한 번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 요청은 화해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확인이었다. 그 만남에서 서연은 사과와 후회의 표현을 접했다. 그 표현은 늦었지만 진실의 일부였다. 서연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용서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용서는 선택의 영역이었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였다. 그 만남 이후 서연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했다.
두세 개의 경계에 서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불안정한 위치였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의 혼란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판단이 자리 잡았다. 실종되었던 시간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었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은 새로운 출발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과 기록이 바로잡히는 과정을 지켜보며 삶이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 그 가능성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을 동반했다. 앞으로의 선택은 더 이상 타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서연의 삶은 공식적으로 제정이 되었다. 서류상의 변경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 과거를 해석하는 기준,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 변화가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통은 더 이상 거짓 위에 세워진 안정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제는 진실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 서연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 어느 가족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할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숨겨진 존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실종되었던 아이는 더 이상 전단 속 얼굴로 남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었다. 서연의 삶은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즉시 안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름과 기록이 바로잡혔다는 사실은 분명한 변화였지만 그것이 곧바로 정체성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서연은 이제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과 전단 속에서 존재하던 이름 사이에 놓여 있었다. 두 이름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았고 동시에 완전히 합쳐지지도 않았다. 서연은 그 상태를 실패나 혼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일 뿐이었다. 생물학적 가족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오랜 상실의 시간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재결합은 서로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감정과 실제로 느끼는 감정 사이의 간극을 숨기지 않았다. 기쁨과 낯설음, 안도와 거리감은 동시에 존재했다. 그 복합적인 감정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였다. 서연은 자신이 자라온 시간 또한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김재호와 박미숙과 함께한 삶은 범죄의 결과였지만 그 안에서 경험한 성장과 배움, 그리고 감정까지 모두 거짓으로 치부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그 시간을 미화하지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은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위치시키는 일이 필요했다. 김재호와 박미숙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분노로 정리되지 않았다. 서연은 책임과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이 보여준 마지막 선택이 자신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 역시 외면하지 않았다. 서연은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았다. 용서는 즉각적인 결론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감정이라는 판단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자신의 삶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다. 학업, 진로, 거주지에 대한 선택은 이전보다 신중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감각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타인의 판단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은 자신의 몫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느꼈다. 서연은 과거의 전단을 떠올렸다. 종이 한 장에 담긴 얼굴과 정보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상징해왔다. 그 전단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서연은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 전단이 의미했던 것은 단순한 찾기의 행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실종되었던 시간이 단절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기다림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유지되었다.
서연은 그 사실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를 곱씹었다. 존재는 기억되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후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발이나 폭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언어를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흔하게 반복되기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실은 감춰질수록 개인을 고립시키고 드러날수록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믿음이 생겼다. 서연은 이제 과거를 하나의 이야기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를 구성하는 요소였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준이었다. 자신이 겪은 일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존엄이라는 단어가 놓였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보호 아래에서도 왜곡되지 않는 상태. 서연은 그 상태를 지향했다.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 서연은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상처 위에 삶을 쌓아 올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 과정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서연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진실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하지만 거짓은 그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선택이 타인의 삶을 빼앗을 수는 없으며 보호라는 명목이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된다는 점을 서연은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늦은 선택이라도 바로잡으려는 용기는 또 다른 형태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서연의 이야기는 완결된 서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삶의 일부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연이 더 이상 침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름을 되찾은 사람으로서, 선택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서연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보호라는 명목 아래 어떤 선택들이 정당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서연은 그 질문을 독자에게 남긴 채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이나 극적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진실과 선택의 무게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크게 바뀔 수 있고 그 결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때조차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책임일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이 누군가의 삶을 왜곡한다면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늦었더라도 바로잡으려는 선택, 고통스럽더라도 사실을 마주하려는 태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감과 생각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후 떠오른 감정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짧은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생각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뿌리를 둔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